제가 ESG를 찾아보면서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CSR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ESG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C, corporate 기업, C, social, 이 social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ESG의 social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R은 responsibility,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CSR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셜뿐만 아니라 ESG가 가지고 있는 가치, 큰 가치가 뭐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CSR은요, 특히나 내가 이 CSR에 얼마를 투입을 하면은 실제로 이 투입될 자원만큼 어떠한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업은요, 무조건 정량화돼야 돼요. 특히나 정량화돼야 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은 돈. 얼마 투입되고 얼마가 산출됐다라는 게 분명하게 나와줘야 돼요. 딱 눈에 떠야 돼요. 그게 재무제표에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투입했으니까 산출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고 다른 걸로 바꿔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CSR은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리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산출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이거는 잘. 왜? 왜냐면 그거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지표 자체가 나와 있질 않아요. 물론 그런 노력은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지인님도 왜 그래야 되지?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결국은 ESG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정량화해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에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중요할 거야. 뭐에? 우리 기업이 생존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 중에 예를 들면 하나가 SRI라고 그래서요.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적 책임 투자, 사회 책임 투자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기업은요. 어쨌든 투자를 받아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 투자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처럼 당장이 아니지만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과정에 투입하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를 해. 그러니까 환경에 이 정도를 투입을 하면은 그리고 소셜에 이 정도를 투입하면은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을 더 채용을 하고 마이너리티를 채용을 하고 글로벌 인력을 채용을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제도를 아예 만들어요. 그 지표를 아예 만들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특히나 환경 쪽에 얘기를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뭐 유럽도 그렇고요. 탄소 배출의 양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를 해. 벌금을. 가령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자동차는 탄소를 많이 배출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기관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꾸라고 하면 안 바꾸잖아. 그러니까 아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차를 많이 팔아서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탄소 배출권을 파는 거야. 왜냐면은 테슬라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거긴 없잖아. 거기 다 전기차잖아. 자, 그러면 차를 예를 들면 10만 대를 만들어. 그러면 10만 대를 만드는데 10만 대가 다 전기차야. 근데 어떤 기업은 차를 100만 대를 만드는데 90만 대가 내연기관차고 10만 대가 전기차야. 그럼 비율이 9대 1이죠. 얘는 0대 1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남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그렇게 양도를 만들어놨어 지금. 만들어놨어. 그거 바로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고 팔 수가 있는.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는 그거 팔아가지고. 그럼 또 다른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미 열렸어 그거를. 그래서 강제하는 거야 지금 그 제도로서. 그러니까 자동차는요 어쩔 수 없이 전기차랑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를 갈 수밖에 없어.
정부는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 왜?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나 유럽이 세거든요. 유럽은 우리 수입 안 해. 너 수입하려면 페널티 내.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를 지금 유럽은 세게 한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계속. 미국은 안 그랬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싹 바뀌었잖아. 그렇게 됐고요. 중국은요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 중에 아직까지 제대로 하진 않지만 시진핑 주석이 2019년에 선언을 했어. 우리 2060년까지 탄소 제로 간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야. 중국이 2060년에 탄소 제로 물론 많이 남았지만 우리 지금 미세먼지 다 어디서 옵니까? 중국에서 중국은 그런 나라잖아요. 제조업의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에서 딱 선언을 했어. 그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거야,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주요 국가, 유럽, 미국, 중국 다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쪽에 역량이 역량이 집중되고 기업 역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익이 연관이 돼, 여기랑.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CSR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런 거 합니다 보여주는 거야. 이익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대신에 신문에 나오고 기사에 나오면은 뭐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이런 거 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끝. 그러나 ESG는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생존과 밀접하게 아예 그 매출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의 CSR과는 아주 확연히 뭐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오, 되게 뭔가 새로운 시장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뭐 거버넌스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인바이러먼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 그래서 제가 수업 때마다 환경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ESG로 신뢰를 얻은 기업이 있거나 선생님이 보셨을 때 ESG가 정말 잘 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 있어. 내가 최근에 이거 수업 때문에 조사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2개 회사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녹화 시점은 2021년 5월 30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 얘기를 하면은 자 먼저 environment만 먼저 얘기할게요. 먼저 환경에 관련돼서 꼭 기억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RE100입니다. Renewable Energy 100%. 신재생 에너지 100%라는 거거든. 이건 뭐냐면은 한 기업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에너지원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이제 에너지원을 다 이제 보급을 하는 건데 우리가 전기를 딱 틀어. 그럼 다 한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전에서 구매하는 전기의 소스는요 대부분 석유 석탄이야. 원자력 석유 석탄이야.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 신재생 에너지 쓰기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볼게요.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서부 캘리포니아 오레곤 뭐 요쪽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기업들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이미 선언하는 것도 구글하고 애플은 아예 선언을 해서 자기는 100%라고. 자,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네바다 사막이 캘리포니아 옆에 이제 네바다 사막이 있거든요. 그럼 네바다 사막이니까 해가 그냥 쨍쨍하고 그냥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서 그거를 집적해서 모은 다음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애플이라든지 구글에 가는 거야. 그러면 비용은 좀 더 들 수는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00% 이렇게 쓰는 거야, 얘네들은. 또는 애플 건물에 애플 캠퍼스라고 하거든요. 애플 캠퍼스 그 전체를 다 태양광 집적판을 심어놨어. 그럼 그걸로 이제 태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 100%는 안 됩니다. 왜냐면 밤이 있고 물론 저장 장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 되고. 또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댐에 수력 발전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시 신재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생산물을 한다. 그래서 RE100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SK그룹이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SK그룹의 자회사 6곳,
SK홀딩스,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메터리얼, SK실트론은 2020년 12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리백에 가입돼 있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43개, 영국이 24개, 스위스가 8개, 심지어 인도, 뭐 대만, 싱가포르도 하나인데 우리도 간신히 이때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들 수가 있겠고요. 소셜은 좀 뺄게요. 네. 거버넌스 조금 어렵죠? 살짝 어려워요. 근데 사례가 나왔어. 오. 여러분 남양유업 아시죠? 아. 남양유업은 조금 부정적으로 유명한 회사죠. 네. 남양유업이 2021년 5월 말에 대주주가 주식을 다 팔았어. 너무 왜냐면 여기 사건사고가 너무 많은 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리점 강매 사건, 과대 광고, 경쟁사 비반 이것도 들어가야 되나? 외손녀 황하나 씨 마약 사건 그리고 최근에 불가리스 사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뭐 맞아요.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막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주가가 완전히 그래서 대주주가 팔았어 주주를 다 주식을 그랬더니 그날 주가가 30% 올랐어. 주가가 30% 파니까 올랐어. 올라. 파니까 지금 무슨 말이야? 거버넌스라는 지배 구조가 해결된 거야 긍정적으로. 기존에만 하더라도 대주주가 너무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남양유업 불매했는데 이제 해결이 됐잖아. 어쨌든 해결됐으니까 이 기업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기업이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해결됐으니까 새롭게 이제 기업이 탄생하는 거예요. 남양유업은 그대로 갈 수 있지만 거버넌스 때문에 바로 주가가 오르고 주주의 가치가 다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거버넌스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되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버넌스 얘가 나와가지고 뭔가 새로웠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 전에는 그냥 땅콩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쵸. 물론 다른 사례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남양유업 사례를 이제 좀 얘기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네. 아, 정말 오늘 ESG가 딱 들었을 때는 어렵기만 했는데 뭔가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는 어떻게 ESG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더 안 것 같아서 참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